오늘은요, 우리 팔을 구부리는 우리 이두박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리는 근육에는요, 우리 상완이두근, 상완근, 상완요골근이 있습니다. 우리 상완이두근, 상완근, 상완요골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에 의해서 팔을 구부릴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완이두근입니다. 우리 상완이두근은 그러면 어느 때 많이 쓸까요? 네, 우리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도 우리 상완이두근이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의 상완이두근은요, 어느 관절과 영향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우리 상완이두근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상완이두근의 위치입니다. 우리 상완이두근은요, 견갑골의 오해돌기에서 요골 조면에 붙습니다. 상완이두근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우리 상완이두근은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팔꿈치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요, 우리 외회전 그리고 팔꿈치의 외전을 만드는 동작에 이용되고요. 팔꿈치는 구부리는 동작에 이용이 됩니다. 팔로 던지는 모든 스포츠에 이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그냥 글씨를 쓰는 거, 그리고 타이프를 치는 거, 이런 모든 활동에도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활동하기 때문에 모두 이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또 이두근이 많이 사용되는 건 운전이죠. 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때 우리 양쪽에 있는 이두근들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육들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빡빡한 핸들을 많이 돌린다든지 아니면 문고리를 자주 잡아당긴다든지 뻑뻑한 문을 민다든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이 많다면 우리 이두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진다면요, 자세하고도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굽기 시작하면요, 우리 이 어깨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내회전이 발생합니다. 내회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이상 회전이 일어나면 어깨가 탈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전을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자세들을 보시면요, 굽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팔이 덜렁덜렁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면서 손을 뒤로 가지고 오고 중앙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세에서는 이 정도 팔이 펴져 있다면 구부러진 자세에서는 조금 더 팔을 구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팔이 구부러져서 쭉 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라든지 삼두근에도 문제가 있다면 팔이 굴곡되는 거는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팔을 쭉 펴고 자연스럽게 펴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굽은 상태에서 팔을 구부리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팔꿈치 주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팔꿈치는요,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동그란 뼈가 동그란 부분에 맞물려서 구부리고 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절이 어깨 관절과
또 팔 아래 척골과 요골과 만나면서 회전이 발생을 하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회외에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내에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척골과 요골이 회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회 내에서 조금 더 회전, 과도한 회내가 되면요. 팔이 완전히 돌아가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경관절도 위험하고요. 우리의 주관절, 팔꿈치 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목 관절에까지 부담을 주는 이러한 동작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나이가 드실수록 굽은 허리, 웅크러진 어깨 때문에 이렇게 회전력이 발생할 경우에 어깨도 팔꿈치도 손내도 힘도 없고 무리하게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깨나 팔꿈치 쪽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 부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결된 부분을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상완 이두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팔꿈치를 구부리고 펼 수 있는 각도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네, 바로 0도에서 145도, 많게는 155도까지의 관절 범위를 갖습니다. 이 범위를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조금 구부러진다든지 아니면 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완 이두근이 짧아져 있다는 걸 의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짧아진다는 건 처음엔 통증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근육을 짧게 만들므로써 통증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는 더 큰 통증 혹은 몸의 변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이 짧아지는 관절이 범위가 작아지는 것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완 이두근이 뭉치고 짧아졌을 땐 어디에 통증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완 이두근의 통증 부위입니다. 역시 상완 이두근의 근육 위치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처럼 어깨나 팔 앞쪽에 통증이 있고요. 팔꿈치 안쪽 그리고 우리 상완 이두근 부위에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허리가 굽을수록 팔이 구부러지시는 한 유형이 있다면요. 두 번째 유형은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령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막 아령 둘 막 이렇게 아령을 하시고요. 가슴 근육, 팔 근육부터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부피를 키우는 것은요.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빨리 망가지고 움직임에 불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 막 푸시업 하시려고 하고 막 아령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앞쪽 근육에만 몰두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나이가 들면서 굽어지는 몸에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더 많이 굽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간은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시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버티는 과정에서 우리 속근육이라고 하죠.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근육들이 강해져야 나이가 들수록 더 효과적인 근육 훈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육 운동이 다 무리를 준다기보다는요.
지나치게 볼륨을 크게 하는 건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데 아령을 집어들기보다는요, 스트레칭 하시고 자세를 유지하시는 방법들을 익혀 나가시기를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이 짧아졌을 때는 근육을 늘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두근을 한번 찾아보고 늘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여기 이두박근, 팔을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이 근육, 이두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나눴을 때 안쪽에 바깥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른다고 생각하시고 이쪽과 이쪽입니다. 그래서 양쪽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꾹 하고 눌러봐 주시면요,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그대로 잠시 꾹 눌러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서서히 약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통증이 사라지셨다면 이제 반대쪽도 꾹 누르신 상태에서 기다려 줍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평상시에 글씨 쓰기, 타이핑 치는 동작들이 많았다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셨다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팔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육이 충분히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셨다면요, 이제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요. 우리의 이두근은 뒤에 삼두근 그리고 어깨 뒤쪽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면을 기억해 주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리는 데는요, 손바닥이 가운데로 오도록 구부릴 수도 있고 엄지가 위로 오도록 구부리실 수도 있고 손등이 오도록 구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두근이 가장 많이 작동하시는 건요, 손바닥이 가까워지도록 구부려 주었을 때 가장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구부리고 서서히 펴는 동안 통증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되었다면 이제는 무게감을 주어 볼 텐데요. 작은 아령이나 물병을 쥐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안 통증이 있는지 팔이 잘 펴지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상완 이두근을 쓱쓱 문질러서 이완해 주세요. 이번에는 서서 하는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각근 전부와 오해왕근 때 배웠던 스트레칭인데요. 자,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도록 무음 모서리를 잡으시고 몸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삼각근과 오해왕근은 물론 상완 이두근도 스트레칭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칭 해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자리. 바로 오시고 다시 한번 스트레칭. 바로 하시고.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신다면요, 우리의 팔 상완 이두근이 잘 늘어나서요,
팔꿈치가 자꾸만 구부러지는 동작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잠을 자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자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기 전 교정된 수면 자세입니다. 베개를 팔꿈치 주관절에서 타이트한 굴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팔꿈치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끼워서 주무시게 되면 팔꿈치를 더 많이 구부리게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무시면 장기간 근육이 단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고 짧게 팔이 단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상완 이두근을 늘려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상완 이두근 뿐만 아니라 상완근과 상완 요골근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실 때 우리 팔에 주는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협동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팔을 구부리는 동작, 내 자세에 의해서 자꾸만 굽을 수도 있는 동작, 무거운 걸 들었다 내렸다 반복할 때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에 팔에 오는 경직이나 단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